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여기 경북대에 다니는 경대사학과 대학원 다니는 노모 씨를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소개받았던 저희 옷이 똑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무래도 그 저희 공부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죠. 각자 그 공부하면서 느낀 바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되었어요. 사실 이제 오면서 어떤 거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못 듣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뭐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거 네.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끼리 하던 대로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잡으러 오겠죠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기보다는 뭐 인민재판 같은 거 한번 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적절하게 편집해 주시겠죠. 믿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지금 말한 것도 편집 들어가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일제강점기의 어느 역사를 보고 싶은가? 저는 굳이 따지면 지역사고 지역사, 거기서 대구사? 좀 대구의 지역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조금 뭐 직업이나 이런 걸로 나눠야 될 텐데 농민이나 노동이나 학생이나 분류를 시킬 수 있는 층들이 있잖아요. 그 층들을 좀 보고 싶어서. 대충 들어봤을 때 막 그렇게 막 흥미롭거나 그런 주제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흥미로울 수 있긴 한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 상인도 포함된다 치면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여기를 공부할 때 우리 부모님은 상인층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너무 큰 거를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이라든지 뭐 일제강점기 생각난다면 3.1운동 아니면 뭐 신민의 신건의 이런 단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구성을 못 시키면 일제강점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단면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도 많이 됐지만 조금 더 많이 되어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군에게 일제강점기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렇죠. 억압받고 피폐받았던 시절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시니까 일단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왜 억압받고 피폐된 시절이 왜 궁금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오면 근대라는 시기가 사실상 조선과 현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지점이라고들 보통 많이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육을 받으실 때? 고등학교 때 그때 근대사 과목이 있었죠. 그런 데서 있었죠. 조선 말기 망해가기 일부 직전이고 일본 나쁘고 교사들마다 다른데 지배층들 무능하고 백성들 국민들 못 살고 근데 국민들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 움직임 나왔고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립돼 있고 하나로 정립돼 있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란 것들이 결국에는 억압받고 피폐했던 시절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됐고 현대의 지금 우리 모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근대라는 격동의 시기가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직까지 저한테 와닿는 해답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측면도 있죠. 근현대사를 배울 때 막 이거 삘 빠꼬치기 하는 그런 역사 서술이 그렇게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저한테 아까 한마디로 정해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답 주시는 사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저는 없죠 당연히. 저는 조금 지금 내가 말하려니까 발음도 세게 부는데 약간 좀 반골적인 기질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읽기가 어려운 게 자기를 온전하게 100% 만족시킬 만한 얘기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러기엔 아직까지 공부가 미흡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도 근현대사 공부하는 분들 생각이 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지만요. 아 잘난 척이라니 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거 하자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논문 생각하면서 넓은 걸 포괄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 작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작은 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확정시켜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가 제가 아직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뭐 지도 교수님과도 그렇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이제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이걸로 쓰기로 확정을 했고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말을 아끼는 것도 있고요. 네, 역시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우리 네. 스스로에게. 뭐냐? 민족주의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사회주의에 관심 있으세요?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볼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민족주의에 관심을 두기에는 민족주의는 이제 한물갈 개념 아닌가요? 민족주의는 한물간 개념이다. 그렇다면 지금 민족주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다 한물이 같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농담이야. 민족주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이제 그쪽은 연구가 많이 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사회주의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좀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 제2 인터내셔널 부류도 있고 생디칼리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과학적 사회주의의 그 정통적 계승자라고 나온 게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잖아요. 걔들이랑 다르거든.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사회주의 운동이 주로 어느 파인가 봤을 때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가깝다. 그런 분류는 당연히 지금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일단 대중에 많이 안 퍼져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고 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약간 대중에게 많이 이런 구분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다 뭔가 화두가 좀 던져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와 별개로 저는 공산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뭐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대구 지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한 것들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들을 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아직 많이 급하기 때문에 덜 돼 있다. 지역사 연구할 때는 자료가 또 필요한데 그게 별로 없으면은 좀 힘든 건 사실이니까. 재판 기록 아니면 형사 사건부 아니면 신문 이런 거에 좀 많이 기대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가 많아서 보면 좀 힘든 게 있죠.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의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곤 하거든요. 이렇게 주제가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다,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대신에 대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대구에서 학창 시절만 보내도 그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게 뭐 일제강점기 때 온 나라가 들썩였다라는 거를 가문이 안 와도 당신이 나왔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좀 더 흥미가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또 지역사의 매력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서 보면 좀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지나가다 보면 길에 왜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조형물이라든지 있는데 그 안내판이 잘 없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 많잖아요. 있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게 사실은 뭡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결국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다 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민족주의도 알게 되고 사회주의도 알게 되고 공산주의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되지만 막상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이 공부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뭐 남는 게 있나? 그런 고민들은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남기는 것들이 보면 이제 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포자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뭐 이제 전기를 만든다든지 그게 우리 실생활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있는데 사람이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 있을 수 아주 있는가? 철학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기초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본연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누가 이걸 가지고 누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우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지가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중점적인 부분이라서 네, 일단은 저는 일단 논문을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내 논문으로 뭘 쓰고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확정을 짓고 논문을 쓰게 된다면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논문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저라고 뭐 다른 거 딱히 없는데 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돈 벌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긴 해.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막 억만장자가 된다, 백만장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 벌러 오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걸로 내가 그거잖아요. 덕업일치라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하는 걸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한 기초 소양을 쌓고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도 많은데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교류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학교랑 이제 학문 교류 대회 같은 것도 해보고 느끼는 건데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학풍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대가 다르고 경대가 다르듯이 다들 생각이 좀 달라요. 그죠.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서로 뭔가 좀 그런 게 교류가 있으면은 그게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원활한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관점과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랑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뭐 유튜브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약간 그거 바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 대학원생 역사 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까놓고 말해서 인솔도 아니고 인솔이 아니니만큼 학계 온도 탑까지 바라는 건 또 솔직히 저는 뭐 언감생심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도 다만 꿈은 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역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연구할 수 있는 기회, 관점 이런 거 우리도 똑같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언젠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경대사학과에 대한 특징 하나가 그 자랑 한번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짧게. 대학원에 들어와서 했던 것 중에 저희 학교에 BK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바비킴. 그래가지고 BK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계시면서 월마다 좀 장학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서울에 두 군데랑 그 지방에는 경북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해가지고 그만큼 좀 더 지원이 잘 되고. 지금 같이 근대에서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이시고,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다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저를 이제 또 하나의 연구자로 대우해 주시고, 서로 이제 다 존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여기가 연구 환경도 좋고, 연구하는 사람도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역사가 좀 많고, 시기로 따지면 일제강점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